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증자왈 가히 탁 육척지고 하며 가히 기백리지명이요 임대절이 불가탈려면 군자이녀와 군자이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뭐뭐 하면 뭐 군자인여아 군자인냐니라 이것은 이제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이고 이렇습니다. 군자인이냐 군자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군자 이제 보통은 이 군자가 그 인간형을 제시하는 그 명사로 사용이 된 것이지만 여기에는 이 인자를 꾸며주는 수식어입니다. 군자다운 사람 이렇게 군자다운 사람, 군자 같은 사람, 군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인데 군자다운 사람이냐 군자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히 탁 육척지고 하며 이랬습니다. 육척지고라고 할 때 이 육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인이 아닌 그 아이의 키를 말하네요. 육척. 그리고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외로울 고자인데 저 고라는 것은 유이무부 아직 어린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라고 합니다. 고. 그래서 육척지고 그러면 어린아이, 아버지가 없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린아이도 뭐 육척지고라고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아버지가 임금이었는데 그 임금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직 어린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혼자서 하기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 아이를 보필을 해줄 후견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 육척지고를 탁, 부탁, 위탁, 할만하다 이겁니다. 위탁할 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아이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가 뭔가 전횡을 저지르거나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충분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과도기에서 이 아이를 잘 보살펴서 이 과도기를 잘 건너가서 다시 이 아이에게 이제 그 권한을 전부 다 이제 원주인이니까 원주인한테 다 이렇게 넘겨주고 나는 이 손으로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 탁자가. 어떤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며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가히 기백리지명.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뭐냐? 요런 거를 한 글자로 말하자면 뭐냐면 신이죠. 신의. 믿을 수 있냐? 이 아이를 맡겼는데 이 아이한테 어떤 짓을 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불신 그 사람을 못 믿는 건데 이 친구면 내 아이를 그렇게 잘 보살펴서 그렇게 관리를 잘 했다가 내 아들한테 이것을 다 온전히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 다음에 가히탁 백리지명이요 이랬습니다. 여기 육척지고 그랬듯이 백리지명 이랬는데요. 우선 백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냥 그 나라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그냥 100리짜리 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요 백리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어요. 제후가 있으면 이제 이 중국이 이렇게 전체가 이 정도다. 그러면 이 천자가 이것을 혼자서 다 못 다스리니까 천자가 다스릴 만큼의 나라를 놔두고 나머지 나라들을 이제 쪼개서 제후들을 봉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천리라고 해요. 사방 천리. 그리고 이 제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종류가 있는데 100리짜리가 있고 50리짜리가 있고 70리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 100리짜리가 제후국들 중에서는 가장 그 큰 나라예요. 제후국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 그러면 이 100리가 됐든 70리가 됐든 50리가 됐든 이 나라들을 이제 천자가 제후에게 위임을 하고 잘 다스리라고 임명을 하겠죠. 요 명자가 그 얘기예요. 자, 임명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맡겼는데 잘 못 다스리네? 관리를 잘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 그만해. 파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파면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임명을 받아서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백리의 명을 기라는 건 할 만하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를 국가를 그걸 파면을 시키고 회수를 당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제후가 어떤 인물에게 이 백리의 땅을 이제 이 사람이 임금이지만 임금이 혼자서 다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자기 밑에 이제 인재가 있어야 되니까 이 백리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만 하냐? 그러니까 요건 뭐냐 그러면 재능이에요. 재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의가 있고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재능이 있고 맡길 만한 그 다음에 임대절이 불가탈ля면 그랬습니다. 대절, 이 절자가 마디라고 그랬잖아요. 마디는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쭉 오다가 그 상황이 쭉 오다가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이 앞에 상황하고 뒤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요런 게 절이에요. 절. 또 어떤 상황이 또 가다가 또 어떤 일이 탕 터지고 이런 것들이 절인데 이 절이 자잘한 절들이 아니고 큰 절. 그러니까 큰 고비,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큰 마디에 임했을 때 그때조차도 탈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탈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기본적인 신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본적인 태도, 입장, 신념, 철학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무탈할 상황에서는 그 신념, 그 지조,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다가 어떤 상황이 땅 터지면 바뀌어. 나라가 딱 빼앗기니까 독립을 해야 된다고 막 외치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바뀌어요. 그게 변절이잖아요. 변절.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긴 겁니다. 그 신념, 입장, 태도, 철학을 빼앗긴 거예요. 그게 어떤 돈에 의해서 빼앗겼던, 힘에 의해서 빼앗겼던, 협박에 의해서 빼앗겼던, 뭐에 의해서 빼앗겼던 빼앗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 대절에 큰 마디에 임했는데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개, 지조, 절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군자다운 사람이냐?
군자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은 자왈사 불가 이 불홍의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그랬습니다. 선비가, 선비라는 말이 이제 먼저 제시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선에서는 이 구절이 이제 막 우리들 이야기로 막 이렇게 군자도 군자지만 선비라는 조선은 선비의 나라다 이렇게도 이제 하니까 선비가 불가 이 불홍의니 그랬습니다. 홍은 크다, 넓다 이런 뜻이고요. 이 의는 단단하다, 굳세다 이런 뜻입니다. 튼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넓고 단단하고 굳세고 하지 않으면, 홍의하지 않으면 불가, 안 된다. 선비는 넓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두 갈씩 설명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왜를 이제 뒤에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임중이 도원이니까, 임중이 도원이니라 그랬죠. 요 임자가 맡을 임, 맡길 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상호적인 것인데요. A가 B한테 맡기는 거는 B는 A로부터 뭔가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겁니다. A 입장에서 말하면 맡기다가 되는 거고 B의 입장에서 말하면 맡다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맡은 B의 입장에서 보면 A가 B에게 뭘 맡겼다면 이 B가 그것을 이제 맡은 그것이 B에게는 뭐냐면 짐이에요. 짐. 내가 맡아야 하는 그것이. 그래서 요 임자가 맡길 임, 맡을 임이 되고 명사가 되면 짐이 돼요. 그 짐이 이제 뭐 물건으로서의 짐도 될 수 있겠지만 책임. 책임져야 할 그것. 그러니까 맡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그래 맡겨는 봐. 근데 나는 책임은 못 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책임을 못 지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고 해야지. 나한테 맡기라고 해놓고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러면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맡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건 나한테 짐입니다. 선비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다 이거예요. 무거워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니까 내 등판이 넓어야 돼요. 커야 되고. 그리고 이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내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판하고 다리라는 건 요 짐과 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무거운 짐을 다 끌어안아서 내 어깨 위에 짊어질 만큼의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넓어야 된다 그러는 거고, 그걸 지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굳세야 된다. 어떤 것에도 내가 변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무슨 짐이길래 어떤 길이길래 이렇게 무겁고 멀다고 하냐는 또 뒤에서 설명을 해요. 인이 위 기임 이니, 인으로서 자기의 짐을 삼았으니, 인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인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인이 내 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죠. 그러니 또한 무겁지 아니하냐.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인이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오늘만 가다고 말아버리면 또 그냥 뭐 짊어질 수 있겠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죽은 뒤에나 그만둬야 되니까 사 이후 이 죽은 이후에나 이 그만두어야 하니 또한 멀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는 가야 할 길이니까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이냐. 그보다 더 먼 길이 어디가 있냐. 예. 그래서 선비는 인해야 되고 그 인한 태도를 죽을 때까지 견지해야 된다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홍의라는 말이 이제 이 선비가 우리나라 선비들한테는 되게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홍의라는 단어가 도산서원에 가면 학생들이 기거하고 공부했던 방 이름이 홍의제예요. 홍의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논어에 다시 나오지만 동제 저건 서제고 동쪽에 있는 방 이름은 박약제. 방문 양례할 때 박약과 이 여기에 나오는 홍의를 가지고 동쪽 서쪽에 그 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했던 방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흥어시하며 입어 리에하며 성어 악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공자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시, 예, 악이 이제 나왔습니다. 저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하고 예하고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제자가 공자의 아들에게 공자의 아들 이제 백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공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당신은 아드님이니까 아버지 공자 스승 선생님 공자에게 특별한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한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 아들이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아버지가 안 하고 선생님이 이 섬돌 위에 서 계셨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거기 딱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제자들 속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요. 이 공자 아들이 공자의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이제 했을 테니까 그냥 아버지지만 선생님이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아들들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불행해요. 아버지에 대한 그게 선생님하고 분리가 안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어쨌든 이 공자 아드님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어려워요. 동시에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막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그 애틋한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려고 딱 나왔는데 선생님이 딱 아버지가 서 계시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얼른 지나가려고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속에 섞여 있는 아들만을 얘야 이렇게는 못하지만 아무 다른 제자들이 없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빨리 막 나를 피해서 막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렀어. 얘야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너 시를 배웠느냐 시경을 배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서 아직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알지를 못하면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젠가 또 그런 상황이 한번 있어서 내가 또 얼른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너 예를 배웠느냐 그러시길래 아직 못 배웠다고 하니까 예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설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이제 굳이 꼽으라면 그런 두 상황이 있었을 뿐 내가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따로 뭔가를 가르침을 받거나 배운 적은 없다고 이제 공자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했던 자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오늘 질문을 하나를 해가지고 3가지를 배웠다. 왜 시를 배워야 하는지와 왜 예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3번째는 군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특별히 챙기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논어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 예는 그렇게 이제 같이 나오고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 예는 또 악하고 예는 또 같이 또 예하고 악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흥, 입, 성을 시와 예와 악에다가 각각 이제 배치를 해서 시에서 일어나고 예에서 서며 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흥어시, 이벌예, 성어, 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선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이제 뭐냐면 이 이야기가 한 개인의 학문과 관련, 공부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학문을 할 때 이렇게 된다. 시를 배움으로써 시에서 내가 분발심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배우게 되면서 한 인격체로서 내가 이 세상에 온전한 인격체로서 설 수 있게 된다. 예.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 배웠던 것들이 이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이 시와 예와 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개인의 공부의 순서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나라를 다스릴 때 세상을 다스릴 때 시와 예와 악의 중요성을 공자가 말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주로 시경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가 원래 그 시경이라는 책 자체가 원래 국가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자 만든 책이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채취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채취한 자료들을 편찬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면서 사람들이 선한 감정은 일으키고 악한 감정은 누르게 하려는 이제 그런 교화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이 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시경의 내용에 내용에 해당하는 그 시들이 애당초 국가가 채취를 한 이유가 뭐냐면 민심을 듣고자 함이에요. 근데 더 이상 민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정자들이 시는 더 이상 채취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자가 나중에 춘추를 썼다고. 예. 그렇게 이제 정치가 권력을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자행을 하는 저지르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막가는 정치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자가 춘추를 쓰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맹자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흥기가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다시 백성들한테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을 교화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를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립하게 되고 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에티켓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제도, 정치, 문화, 예술, 규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를 잡아야 온전한 의미의 국가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고 존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래서 이게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공자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